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이제 배열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개념은 다 배웠어요. 근데 이 배열을 이제 최대한 아주 효율적으로 잘 응용하는 가장 베스트한 응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데, 그것이 이제 정렬, 소팅하고 그다음에 탐색, 서치예요. 그래서 요번 이 강의에서는 소팅이라는 정렬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합시다. 이 정렬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규모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조작을 할 때 그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나열해 놓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찾기도 편하고 뭐 우리가 가공하는 데 상당히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소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렬시키는 게 이런 대규모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오림차 순이나 내림차 순으로 나열하는 것을 우리가 정렬시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정렬은 프로그래밍에서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렬은 자료 탐색에 있어서 굉장히 또 필수적인 것이에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사전 같은 거 있죠. 사전 같은 데서 사전이 예를 들어서 정렬이 안 돼 있다면 우리가 단어 같은 거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 건 이제 알파벳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렬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걸 알고, 우리 정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로 합시다. 이 정렬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정렬은 되게 다양한 방법을 여러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컴퓨터 과학자들이 연구해내서 개발해냈는데, 그거를 크게 분류하면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유형별로. 선택형 정렬, 그 다음에 삽입형 정렬, 그 다음에 교환형 정렬, 그 다음에 병합형 정렬, 이렇게 네 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선택형 정렬은 이제 셀렉션 소트라고 그러는데, 이런 선택형 정렬에는 이제 셀렉션 소트가 기본적인 거고 힙 소트하고 등등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삽입형 정렬은 인서션 소트라고 그러는데, 이제 기본적인 게 인서션 소트고, 이제 이런 것들 좀 더 효율적으로 개발해낸 인서션 소트를 좀 유형을 달리해 가지고 새롭게 성능 좋게 만드는 쉘 소트, 뭐 트위 소트, 이런 것들이 이제 삽입형 정렬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환형 정렬이라고 있는데, 익스체인지 소트라고 그러죠.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버블 소트, 그리고 이제 가장 소팅할 때 가장 많이 쓰고 현재까지 알려진 정렬 방법 중에서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알려진 퀵 소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병합형 정렬은 이제 머지 소트라고 그러는데, 이제 머지 소트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다 다루기에는 이제 여러분들 수준도 또 오버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 형태, 셀렉션 소트의 기본형 거, 그다음에 삽입형 정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서션 소트, 그다음에 이제 교환형 정렬의 기본이 되는 버블 소트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 이 이제 퀵 소트, 이것도 이제 교환형 정렬에 속하는 거죠. 자, 이런 걸 네 가지 종류를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선택형 정렬의 하나인 셀렉션 소트, 이제 기본적인 선택형 정렬의 동작 개념인데, 이건 말이 이제 의미하듯이 어떤 값을 하나 선택을 해서 자기 위치를 찾아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작은 값을 찾느냐, 가장 큰 값을 찾느냐에 따라서 이게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느냐,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우리 보통은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죠. 그래서 최소값부터 최대값으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 이런 개념을 봤을 때, 그럼 우리는 이런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면 최소값을 찾아야죠. 가장 작은 값을 찾아서 맨 왼쪽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작은 값을 찾아서 그 옆에 놔주고,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고, 내림차순으로 정렬한다면 최대값을 찾아야겠죠. 최대값을 찾아서 맨 왼쪽에 놓고, 그 다음 최대값을 찾아서 그 다음에 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죠.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최소값을 찾는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선택 정렬은 다른 말로 민 혹은 맥스 셀렉션 소트라고 얘기해요. 민 셀렉션 소트 혹은 맥스 셀렉션 소트. 그래서 민 셀렉션이 되면 오름차순이 되고, 맥스 셀렉션이 되면 내림차순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선택형 정렬 기본적인 것 굉장히 쉬워요. 이건 그래서
이건 이제 탐색이 중요하죠. 이제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자, 비교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5, 3, 8, 1, 2, 7 이렇게 이제 그 6개의 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면 가장 작은 값을 찾아야겠죠. 그럼 이제 비교를 해요. 자, 제일 첫 번째 값을 가지고 5죠. 5 갖고 3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3이 더 작죠. 그럼 이제 3을 이제 최소값으로 보고 그다음 또 3을 8하고 비교해보고 8이 더 크니까 3은 또 아직 최소값이죠. 1하고 비교해보면 또 이제 1이 최소값이 되죠. 그다음에 1하고 2하고 비교하면 1이 최소, 1하고 7하고 비교하면 1이 최소. 그래서 1이 최소네. 있는 것 중에서 1이 가장 작네 하고 1을 찾아서 자기 위치에다 딱 이렇게 잡아놓는 거죠. 자, 그렇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소팅에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5개 가지고 이제 또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반복하면 그다음에 2를 찾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3을 찾을 거고, 그다음에 5를 찾을 거고, 그다음에 7을 찾을 거고, 그다음 8을 찾겠죠. 근데 이렇게 돼서 이제 정렬이 완료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이제 선택형 정렬인데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으로 보면은 셀렉션 소트라는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듭시다. 그래갖고 배열을 매개 변수로 집어넣어 주는 거고 그 배열의 개수를 이제 같이 집어넣죠. 매개 변수 2개로. 그리고 이제 프린트 리스트라는 이제 그 배열을 프린트해 주는 함수를 이제 하나 더 2개를 함수 원형으로 해서 막 선언해 주고 자, 메인에서는 이제 정렬해야 할 데이터들을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그래서 사이즈는 이게 10일 겁니다. 여기 이제 define 기호 심볼로 정의를 했죠. 자, 그래서 원래 배열을 출력하면은 여기서 프린트 리스트 하면은 요거를 이제 그레이드 배열을 넣어주고 배열 이름을 넣어주고 크기 10개 집어넣어주면 뭘 찍을까요? 3, 2, 9, 7, 1, 4, 8, 0, 6, 5를 그대로 찍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 배열을 사이즈로 해서 셀렉션 소트라는 함수를 부르면은 이제 배열이 이제 정렬이 됐겠죠. 그래서 그걸 프린트하면 이제 배열된 정렬 값들을 찍을 거예요. 자, 그러면 셀렉션 소트가 어떻게 하는가 살펴보면은 프린트 리스트는 뭐 배열을 그대로 포로풀 돌면서 찍는 거니까 별거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셀렉션 소트라는 그 프로그램 그 함수를 한번 봅시다. 그래갖고 그 배열을 넣어주고 정수형 배열, 그 다음에 그 개수를 넣어주고 자, 이래갖고 3297148065 3297148065 이렇게 됐을 때고 이게 리스트에 들어있겠죠. 이제 그레이드가 일로 카피됐을 테니까 자, 그래가지고 for loop를 돌면서 이 값을 하나 선택을 해요. 즉 이게 제일 처음에 이제 가장 작은 값 예를 들어 리스트라고 지금 잡았는데 이거를 요게 이제 그 i가 이제 이건 0이죠. 그다음 1, 2 인덱스 갖고 이제 인덱스 기반으로 최소값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스트 가장 작은 값을 가진 인덱스가 i다 하고 처음에 이제 이걸로 잡아주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하고 이제 하나씩 비교할 때 얘는 i는 0부터 했지만 얘는 요 for loop을 돌면 이제 그걸 제외한 나머지부터 하니까 저희는 i 플러스 1부터 이제 돌아갑니다. 그럼 2부터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 리스트인 요 값이 요 값이 리스트 요거보다 작으면은 이게 이제 i겠죠. 그러면 리스트를 i로 바꿔야겠죠. 리스트를 요 j로 바꿔야겠죠. j 갖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리스트를 j로 바꿉니다. 아니면은 그대로 j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가면서 최소값을 찾죠. 그래서 쫙 돌아가서 끝까지 해서 없으면은 이제 리스트에 가장 작은 값이 들어와 있겠죠. 자, 그게 끝나고 나면은 요 포로프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거 리스트 그 j가 이제 가장 작은 리스트가 가장 작은 걸 테니까 일단 요 i를 템프에다 옮겨 놓고 이걸 바꿔야 된다. 요 1이니까 요게 이제 1이 최소값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거 1하고 요거를 교환해 줘야 되죠. 바꿔 줘야 돼요. 바꿔 줘야 되니까 그 리스트 i를 템프에다 넣어 놓고 그 가장 작은 값을 리스트 i에다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i를 요 3을 일단 템프에다 넣어 주고 1을 요 3에다 넣어 주고 그래 가지고 그 템프를 다시 리스트에다 집어넣어 주면 요게 1로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이게 끝나고 나면은 1,
297348069 이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1이 아니 1을 찾을 게 아니라 0을 찾았겠죠. 1이 아니라 0을 찾았겠네요. 0이 더 가장 작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0하고 바꾸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1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면은 여기 이제 0, 2, 9, 7, 8, 3, 6, 5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0은 제 위치를 찾았기 때문에 이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 요게 끝나고 다시 for 루프 돌아가서 i가 이게 i니까 i가 다 이제 여기로 증가해서 i가 여기를 가르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해서 이제 그다음 루프는 여기부터 돌 테니까 이 9부터 해서 2랑 또 비교를 해요. 이게 작으냐? 2가 더 작으니까 그다음 7 작냐? 3이 작냐? 4가 작냐? 비교를 해서 리스트는 여기 i가 리스트가 될 거예요. 그럼 또 얘는 바꿀 게 없어요, 사실은. 뭐 자기가 자기 거로 바꾸니까 요거는 2, 9, 7 해서 비교할 때 2가 가장 작아지죠. 그래서 어쨌든 리스트에는 그대로 이게 있을 거예요. 있어가지고 리스트 2를 템포에다 넣고 그 2를 여기다 넣고 또 템포 해봐야 자기가 그대로 위치를 차지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루프 돌면 또 이제 이게 끝나고 이제 1, 2가 0, 2가 잡히고 이제 i는 1로 가죠. 0, 1, 2로 이제 또 for로 1로 들어갑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면 이제 제자리를 찾겠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그 알고리즘에 뭐가 이제 있냐면 알고리즘에 복잡도라는 게 있습니다. 잠시 그 제기함수에서 한번 다뤘을 텐데 알고리즘 복잡도를 나타낼 때 비고 오더 오브 내가 얘기를 한번 했었죠. 뭐 n 스퀘어냐 뭐 오더 오브 n이냐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기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자, 우리가 그럼 이거 한번 이 셀렉션 소트의 알고리즘의 복잡도의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 비교 횟수예요. 비교 횟수가 누가 더 많은가 적은가 하는 것을 함수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로 표현하면 이거 비교를 몇 번 하나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n개가 있다. 그래서 개수가 이렇게 이 전체 n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자, 이게 비교를 해야 되니까 제일 첫 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그 n-1개를 가지고 다 비교를 하죠. 제일 처음에 비교할 땐 n-1번 비교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하나가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또 비교를 하죠. 이걸 가지고 그 다음 걸 비교해요. 그 다음 비교 횟수가 몇 번? n-2번 하겠죠. 이게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 거 갖고 비교를 하면 n-3번 비교를 하고 이렇게 가서 마지막에 가면 1번 한 번 비교하는 걸로 끝납니다. 뭐 0은 0대 2쓰나 많으니까 상관없고. 그럼 결국 총 비교 횟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n-1번 1회까지 가요. 그럼 이거 여러분들 잘 알죠? i는 1부터 n-1까지 해서 i 이거는 2분의 n-1이죠. 이거 구하면은 그 2분의 1의 n승 빼기 2분의 1의 n 이건 볼 필요 없어요. 그때 이 복잡도 비교 횟수의 함수는 이렇게 n 데이터 개수의 함수로 나타나죠. 이때 이 함수식에서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항이 이 제곱항이죠. 개수가 10개였을 때하고 이게 10개였을 때하고 20개로 2배로 늘어났을 때 얘는 4배가 돼 버리죠. n 제곱배로 커지니까. 얘는 1차니까 2배로 되면 그냥 2배로 늘어날 거고. 그러면 이 전체에서 이 전체 식의 그 n 개수가 늘어날 때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항이 뭐냐면 요 제곱항이죠. 제곱. 이럴 때 이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오더 오브 n 스퀘어다. 즉 n 제곱항에 따라서 그 복잡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월스트 케이스예요. 가장 최악의 케이스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더 오브 n 스퀘어다. 이렇게 복잡도가 오더 오브 n 스퀘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데이터 개수가 2배가 늘어나면 비교 횟수는 4배가 늘어난다. 제곱배로 늘어난다는 얘기죠. 데이터 개수가 2배 늘어나면 비교 횟수는 4배 늘어나고 데이터 개수가 3배 늘어나면 3배가 4배로 뛰면 9배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곱배로 그 복잡도가 증가하는 그런 그 알고리즘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복잡도가 오더 오브 n 스퀘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겠죠? 이 오더 오브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이거 전번에 그
제기 함수할 때 그 이쪽 폴대에서 저쪽 폴대로 n 개의 원반을 옮길 때 복잡도도 그 복잡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죠. 그때 이제 우리가 t의 그거는 2의 n승 빼기 1이라고 했죠. 이건 지수 함수적으로 증가해요. n의 개수가 2배 되면 지수 함수로 늘어갈 때 이런 복잡도를 오더 오브 2의 n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복잡도가 이거보다 훨씬 오더 오브 n 스퀘어보다 훨씬 더 크게 증가하는 복잡도를 가집니다. 자, 그래서 이 인서션 소트는 인서션 소트가 아니라 셀렉션 소트는 이 복잡도가 오더 오브 n 스퀘어로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셀렉션 소트를 지금 지금 한 게 요 방식이죠. 요 방식은 인덱스를 기반으로 해서 최소값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최소값을 가지는 배열의 인덱스를 찾아내는 거죠. 인덱스 갖고 인덱스만 찾아서 여기서 한 번씩 이제 그 인덱스끼리 서로 인덱스 가지고 그 값을 이제 교환시켜 주는 거죠. 여기서는 인덱스를 찾고 갖고 이제 최소값을 가지는 인덱스를 찾으면 그 인덱스를 가지고 그 배열의 값을 이제 교환해 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제 두 번째는 인덱스 기반으로 안 하고 그냥 아예 값 자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값 자체를 가지고 아까 여기서는 우리가 인덱스를 비교했거든요. 인덱스 갖고 인덱스를 최소값으로 만들어 줬는데 얘는 인덱스를 안 하고 값이 작냐 그러면 그 값을 아예 원래 값 자체를 교환해 버려요. 인덱스는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도 간단해지죠. 간단해지지만 이게 빠를까요? 이게 빠를까요? 이 셀렉션 소트 1과 셀렉션 소트 2의 차이는 뭘까요? 얘는 여기서 그 최소값을 이 배열의 값들이 있을 때 이 중에서 어떤 데가 제일 빠른가 하고 인덱스를 딱 찾으면은 그 인덱스를 하고 첫 번 값하고 이렇게 교환을 하죠. 이 데이터 교환을 한 번밖에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찾을 때마다 얘하고 비교될 때마다 그때마다 데이터를 교환해 버리죠. 서로 데이터를 교환해 버리니까 실질적으로는 비교 횟수는 같아요. 비교 횟수는 같지만 실질적으로 메모리를 읽고 쓰는 게 얘가 더 많아요. 실질적으로. 이 때문에 좀 더 얘가 비효율 시간적으로는 더 걸릴 거다는 얘기죠. 그러나 복잡도 측면에서는 서로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삽입 정렬을 한번 해봅시다. 이 삽입 정렬은 그 인서션 소트라고 이제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제 삽입 정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소팅하는 알고리즘이에요. 자, 얘는 이제 좀 기본적으로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말마따나 인서션 어느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에 내가 선택한 값을 하나씩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소팅을 하려고 이랬는데 얘는 그래서 데이터들이 있을 때 제일 처음에 데이터들은 어떻겠어요? 소트 되지 않은 데이터들이죠. 그리고 소팅 이 중에서 한 값을 이제 찾으면 이제 소팅된 영역으로 옮깁니다. 소팅된 영역. 그래서 이 삽입 정렬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를 소티드 선택된 부분, 정렬이 된 부분과 정렬이 안 된 부분으로 나누어서 정렬이 안 된 부분의 데이터를 골라서 하나 그 정렬된 영역으로 옮기면서 거기에서 어느 위치에 들어갈까 그 위치를 찾아서 그 위치에다가 삽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티드 정렬된 영역과 정렬되지 않은 영역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월이라고 이제 잡고 벽이라고. 자, 그리고 그 unsorted 소팅되지 않은 영역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 딱 잡아가지고 이제 sorted 영역으로 옮겨야 되는 데이터를 우리가 피봇이라고 하자는 얘기죠. 이 피봇이라는 건 이 데이터 어떤 위치를 찾아서 집어넣어야 될 데이터를 선택한 걸 우리가 피봇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피봇을 이제 잡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월은 처음에는 요 1번 이게 그 인덱스가 0, 1, 2, 3, 4, 5, 6, 7 이렇게 돼 있을 때 1번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다 unsorted죠. 그런데 시작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얘 하나는 일단 sorted로 옮기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엔 sorted에 하나만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65318724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소티드 영역과 언소티드 영역을 나누는 벽을 1번 처음 요 위치에 잡고 이제 그 소티드 영역에는 6이 하나 옮겨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를 이제 이쪽으로 옮기는데 이제 5를 피봇에다가 저장을 시켜요. 즉 월 값을 그 월 인덱스에 있는 그 배열 값을 피봇에다 저장시켜 가지고 피봇에 이제 저장돼 있는 거죠. 피봇에는 이제 월이 가르치는 곳에 배열 값이 들어 있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5가 6으로 딱 가보니까 여기서 이 소티드 영역을 가르치는 이제 요 소티드 영역 어느 위치 요게 이제 소티드 영역이죠. 어느 위치에다 집어넣을 것인가는 그 위치를 가르치는 그 번호를 소티드라고 하자 이거죠. 그럼 소티드는 처음에는 월이 됩니다. 소티드는 처음엔 월로 시켜놓고 이제 소티드가 여기를 가르치고 있죠. 자, 그래가지고 요 피봇 값이 이 소티드 요 피봇 값이 요 6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작으면 6을 1로 옮겨줘요. 6을 5 위치로 옮깁니다. 즉 뭐냐면 피봇 값이 소티드 영역 소티드에 있는 배열 값보다 작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거 6의 6을 즉 A 소티드 빼기 1 값을 소티드 있는 쪽으로 옮겨 버린다. 즉 이쪽으로 옮긴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그 6이 이제 피봇에는 5가 들어 있고, 자, 그다음에 옮겨놓고 그다음에 이제 또 소티드를 하나 감소시켜요. 소티드를 하나 감소시켰는데 왜냐면 이제 그다음 또 데이터가 있는가 또 찾아보는 거죠. 근데 감소시키면 0이죠. 소티드가 0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감소시킬 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빠져나와서 그 소티드라는 그 소티드가 가르치는 인덱스의 배열 값에다가 피봇 값, 즉 내가 지금 5 선택한 5 값을 여기다 저장시켜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5, 6하고 3, 1, 8, 7, 2, 4가 나와요. 그러면서 월이 하나 이동을 합니다. 월이 이제 요 3 위치로 이동을 하죠. 자, 그럼 똑같이 이제 요 3이라는 값을 이제 피봇에다 집어넣어 주고 요 이제 요거 6하고 비교를 해 봅니다. 6하고 비교해 보면 6이 더 크죠. 6이 더 크면은 소티드를 그냥 하나 감소시켜요. 또 비교를 해요. 이게 더 크게 되면은 피봇 값이 더 작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얘를 1로 이 위치로 이동시키고 이제 소티드를 하나 감소시켜서 또 여기다가 비교를 해봅니다. 비교하면 또 피봇이 더 작죠. 그럼 얘를 이제 1로 이동시켜요. 그러니까 얘는 3 위치로 가고 얘는 1로 이동시키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소티드를 감소하니까 0이 돼버리죠. 0이 돼버리면 이제 빠져나와 버립니다. 나와가지고 그 소티드가 지금 가르치는 곳, 이게 소티드가 여기를 가르치고 있어요. 거기다가 3을 집어넣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3, 5, 6, 1, 8, 7, 2, 4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월은 어디를 가르치냐면 1을 가르치게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각 요 차례들. 그래서 요걸 알고리즘으로 구현하면은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이런 형태, 이 알고리즘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인서션 소트에다 이제 배열을 집어넣어주고 n 개짜리 원소를 가지는, 그래서 월 소티드 피봇이라는 이제 그 값을 다 변수를 설정하고 처음에 이제 월은 1로 시작을 해서 월 값이 n보다 작는 동안에 월을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for loop를 돌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피봇 값을 월 값을 피봇으로 선택해주고 그 소티드 영역의 그 위치를 가르치는 인덱스를 이제 월로 초기화 시켜주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while loop를 돌면서 무슨 짓을 하냐? 현재 이제 소티드 영역을 가르치는 인덱스가 0보다 크면서 동시에 피봇 값이 소티드 빼기 1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소티드 현재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 요게 이제 그 월이라 치고 처음에 시작은 이게 소티드죠. 같이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서 요게 피봇이 되고 요게 이제 피봇으로 카피가 됐죠. 피봇이라는 변수에다가. 자, 그래갖고 이 피봇 값이 요 소티드 빼기 1이니까 요거죠. 요것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요게 피봇 값이 이거보다 작으면 얘를 1로 이동시켜야 되죠. 즉 소티드 빼기 1 값을 소티드에다가 1로 이동시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티드 하나 감소시켜라. 그러면 소티드가 이제 1로 가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
P 소티드가 0 이상이냐, 0보다 크죠. 그리고 피복 값이 또 소티드보다 작냐. 이래 가지고 그 또 작으면 그 요 값을 1로 이동시켜요. 요 값을 1로 이동시키고 소티드는 1로 가죠. 자, 이렇게 가면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소티드를 하나 또 감소시키는데 보니까 이제 소티드가 감소시키면 0이 돼 버립니다. 없으니까. 그래서 소티드가 0이 돼 버리기 때문에 빠져나와 가지고 요 위치에다가 피봇 값을 집어넣어 줘라. 소티드가 이걸 가르치니까. 그래서 이런 짓을 계속 반복하는 게 반복하게 돌면은 그 소티드 그 인서션 소트가 이런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해하겠어요? 한번 잘 머리 굴려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해가 잘 안 가면 질문 시간에 받도록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버블 정렬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교환형 소트라고 그랬죠. 교환형 소트의 가장 기본인데 성능은 별로 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참 요 인서션 소트는 그 복잡도가 어떻게 될까요? 얘는 아까 우리가 선택 정렬에서 오더 오브 n 스퀘어라고 그랬죠. 자, 인서션 소트는 자 보세요. 어떻게 되나?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비교하는 게 어디서 비교합니까? 비교가 소티드 영역에서 일어나죠. 소티드 영역에서 차례차례로 감소시켜가면서 일어나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몇 번 비교가 일어나요. 제일 처음 소티드 하나밖에 없을 테니까 한 번 일어나요. 그 다음엔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하나가 자리를 잡으면 소티드에 두 개가 늘어나죠. 그 다음 두 번 비교해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 비교해요. 그러다 최고 가면 n-1까지 비교합니다. 자, 이렇게 가가지고 결국 이것도 2분의 n-1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2분의 1의 n 제곱이 나오죠. 그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요. 최고차 항이 제곱이냐 3승이냐를 보면 돼요. 그럼 결국 인서션 소트도 비교 횟수를 보면은 그 복잡도가 2분의 오더 오브 n 스퀘어가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버블 정렬이라는 걸 살펴보면 버블 정렬은 여러분들 왜 이런 이름을 붙였나 하는 버블이라는 게 물방울이죠. 거품이 뽀글뽀글하면서 올라오듯이 이제 그 수가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개념인데, 자, 이거는 뭐냐면 인접한 그 값에 인접한 값이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서로 교환을 하라는 얘기. 그래서 전체가 정렬될 때까지 비교와 교환을 계속해 버린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5, 3, 8, 1, 2, 7 이렇게 돼 있을 때 제일 처음에 3, 5를 비교해요. 5, 3을 비교해. 5, 3을 비교해서 정렬이 안 돼 있죠. 그럼 두 개 갖고 바꿔버려요. 그러면 3, 5로 되죠. 그 다음에 하나 증가시켜서 5, 8을 비교합니다. 5, 8은 제대로 돼 있죠. 그럼 그대로 가요. 그 다음에 8, 1을 비교해요. 8, 1을 비교하면은 이 8, 1이 안 맞아 있죠. 안 맞아 있으니까 8, 1을 바꿔서 1, 8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8, 2를 비교해요. 이것도 정렬이 제대로 안 돼. 2, 8로 바꿔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8, 7하고 비교를 해요. 이것 정렬이 안 돼 있어 7, 8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게 한번 돌고 나면 마지막 이제 더 이상 비교할 대상이 없을 때까지 가면은 마지막 값은 제 위치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물방울이 뽀글뽀글 거품이 동동동동 올라가면서 제 마지막에 가서 제 위치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걸 옆으로 그렸지만 예를 들어서 그 5, 3, 8, 1 이걸 이렇게 말고 5, 3, 8, 1, 2, 7 이렇게 되면은 이 두 개 비교해 보면서 바꾸고 또 두 개 비교하면서 바꾸고 하면서 마지막에서 8이 1로 올라가요. 그래서 뽀글뽀글 올라가면서 자기 값을 하나 위치를 찾는다. 이렇게 되면 물방울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걸 버블 소트라고 이름 붙이는데 결국 옆으로 놓으면 이제 옆이에서 이제 한번 돌면서 값이 하나 제자리 찾죠. 그러면 이제 이 값은 제외하고 나머지 값 갖고 또 똑같이 해요. 옆에 또 비교하면 찾고 비교하면 이것도 1호로 바뀔 거고 또 비교하면 2호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5, 7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이제 7이 제자리를 찾아서 끝내주죠. 그럼 나머지 갖고 또 똑같은 짓을 합니다. 즉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서 교환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걸 교환형 정렬의 이제 기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그 알고리즘으로 표시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이 n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인접한 거를 서로 비교 계속하면서 교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번 일어나면은 수가 제자리를 한번 찾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스캔한다고 그러는데 쫙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스캔, 두 번째 스캔, 세 번째 스캔하면서 첫 번째 스캔 한번 하면 그 데이터가 자리를 잡고 두 번 스캔하면 데이터 두 개가 자리를 잡고 세 번 스캔하면 데이터 세 개가 자리를 잡고 그럼 이런 스캔이 n번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비교 횟수는 몇 번 일어나죠? 이게 n개 데이터면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n-1번 일어나요. 자, 그래서 스캔도 결국은 0에서 n-2까지 그래서 n-1번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캔을 n-1보다 작을 때까지 하고 스캔 증가시키면서 이제 첫 번의 스캔이다 해가지고 이제 무슨 짓이냐 둘이 인접한 것끼리 서로 비교하면서 교환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요 포루프에서는 이제 i 갖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i 플러스 1과 i에서 i가 i 플러스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i가 이게 소팅이 안 된 거죠. 소팅이 안 된 거니까 이걸 교환해 버려요. 그래서 데이터를 서로 교환해 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ai가 i 플러스 1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되면 제대로 정렬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할 필요 없는 건 그냥 포로프로 돌 거고 그 정렬이 인접한 게 크기 순으로 인접하지 않으면 이제 이게 돌 거고 하면서 이게 한 루프가 돌고 요 한 루프가 돌고 나면 한 스캔이 끝나고 나면 데이터 하나가 제자리를 찾습니다. 자, 그러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캔 들어가면 또 똑같은 짓을 또 하는 거죠. 그래갖고 또 찾아요. 그러면 이제 또 찾겠죠. 자, 이렇게 돌아가는 게 버블 소트예요. 자, 버블 소트는 그러면 복잡도가 어떻게 될까요? 버블 소트 복잡도는 제일 처음에는 n-1개 비교하겠죠. 근데 요거는 보면 n-1개 비교하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데이터 이걸 사실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제거 안 하고 그대로 또 하죠. 그러니까 비교해서 또 n-1번 해요. 이런 게 몇 번 일어나느냐? 이런 게 결국 n-1번 일어나니까 n-1 곱하기 n-1번만큼 일어나요. 그럼 이것도 보면 이제 n 제곱이 최고로 큰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복잡도가 오더 오브 n 스퀘어입니다. 자, 근데 이걸 좀 줄이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려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똑같은 드로인데 여기서 i가 n-1 대신에 n-1 빼기 스캔 해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한 번 스캔해가지고 제자리 잡은 데이터를 빼버리는 거죠. 요거는 비교를 안 하겠다는 얘기. 즉 비교 횟수를 하나씩 줄여가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은 n-1, n-2, n-3, n-4 하면서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얘는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해가지고 n-1번까지 해서 결국 이것도 2분의 1의 n 스퀘어 플러스 어쩌지 해서 결국 이것도 오더로 n 스퀘어인데 복잡도는 똑같습니다. 복잡도는 얘나 복잡 똑같지만 얘는 그나마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죠. 횟수 같은 게 조금 줄겠죠. 얘는 2분의 ln승 이렇게 나오지만 아까 얘는 n제곱으로 그냥 나와버리죠. 그래서 복잡도는 서로 똑같지만 동일하지만 즉 오더로브를 나타내는 복잡도는 똑같은데 실질적으로 횟수는 얘가 좀 더 줄을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라도 조금 줄여주는 게 더 낫겠죠. 아무래도. 자, 이렇게 해서 그 익스체인지 소트, 교환형 소트 아니 선택형 소트 정렬, 그다음에 삽입형 정렬의 대표적인 거 기본적인 알고리즘, 그다음에 교환형의 기본적인 버블 소트. 요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교환형의 이제 가장 키가 되는 퀵 소트에 대한 건 이제 다음 강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